자, 페이지 180페이지. 이제 내용은 뭐예요? 세포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포막. 좀 전에도 정리했지만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물질 출입 통제. 알겠죠? 다른 말로는 단어로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선택적 투과성. 선택된 애들만 투과시킨다는 뜻이에요. 잘 투과시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세포막의 역할은 물질 출입 조절을 하는데 그걸 우리는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포막의 얘의 구조. 일단은 인지질, 이중층 플러스 그 인지질 이중층에 뭐가 박혀있는 형태다? 뭐가 박혀있어? 대답을 안 해. 나 혼자 떠들기 힘들어. 유림아, 인지질 이중층에 뭐가 박혀있어? 단백질. 그치. 단백질. 그래서 세포막에 박혀있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막단백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막 그냥 빼고 어쨌든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라고 그냥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지질은 지질의 성분이고요. 단백질은 말 그대로 단백질이겠죠. 그지? 자, 인지질이라고 하는 놈은 지질의 한 종류로서, 지질의 종류는 인지질도 있고 뭐가 있어? 중성지방도 있고 스테로이드도 있어요. 언제 배웠냐? 중학교 때 배웠나? 안 배웠나? 지질의 종류에 인지질, 스테로이드, 그리고 중성지방. 우리가 흔히 지방 그러면 중성지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인지질이라고 하는 놈은 생긴 모양이 성냥개비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게 인지질이에요. 얘를 인지질에 뭐라 그래? 머리. 그리고 얘를 꼬리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인지질은 머리와 꼬리 형태로 성냥개비처럼 생겨 먹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부위가 물하고 친해, 물하고 안 친해? 친해. 물하고 섞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하고 만나면 잘 물 분자하고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그래서 친수성. 머리는 물하고 친하다. 친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꼬리 부분은 반대로 물하고 있으면 물을 이제 밀어내는 소수성 역할을 합니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수성. 물하고 안 친하다는 뜻이에요. 소수성. 알겠죠? 그래서 인지질은 머리와 꼬리 형태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머리는 물하고 친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꼬리는 물하고 배척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야.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인지질과 또 다른 인지질이 서로 꼬리 부분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걸 확대해서 그리게 되면 인지질 이중층으로 얘네들이 쫙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알겠지? 두 개의 층이란 얘기야. 이게 막 몇 개? 하나. 이게 막 하나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가 박혀 있다고? 단백질이 박혀 있다고. 여기 또 인지질 이중층. 구조가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의 막으로서 작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유림 이해되시죠? 네. 그림 이해되지? 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는 세포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정리할 내용은 어떤 거니? 얘를 통해서 여기가 이제 세포 밖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이 세포 안쪽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으로 물질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동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지. 인지질층으로 이동하는 물질이 있을 거고 들락날락하는 물질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는 물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걸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인지질 층으로 이동하는 물질, 인지질층으로 이동하는 물질, 들락날락하는 물질이 뭐가 있어? 일단 물에 잘 녹는 물질이 이동할까? 물에 잘 안 녹는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동할까? 물에 잘 안 녹는 물질들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분자의 크기가 큰 놈이 이동할까? 분자의 크기가 좀 작은 놈이 이동할까? 그래서 얘는 크기가 작은 분자들, 주로 그렇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분자들은 물에 잘 안 녹는 분자들, 보통은 그래.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크게 작은 분자라 그러면 분자들 중에서 크게 작은 분자, 기체 분자들이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동하는 물질이 누구예요? 이산화탄소 또는 산소 등 크게 작은 분자들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동한다. 거기에 비해서 단백질, 막단백질로 이동하는 물질은 누구냐? 막단백질로 이동하는 물질은 이거에 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겠지. 크기가 뭐한 놈들? 큰 분자들. 단백질로 이동하는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크기 큰 입자들, 분자들. 분자라고 하면 좀 뭐하다. 엄밀하게 얘기를 해야지. 크기가 큰 물질. and 물에 잘 녹는 이온들. 이온들은 물에 잘 녹습니다. 양이온, 음이온과 같은 이온들, 얘네들이 단백질로 이동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포도당이 광합성작용으로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면, 포도당이 이동을 한다면, 세포에서 세포 밖으로 이동한다면 포도당은 인지질로 이동할까? 단백질로 이동할까? 포도당은 CO2나 O2보다는 분자의 크기가 어때요? 커요. 포도당 분자식이 뭐였냐? 얘가 포도당 분자 하나가 이렇단 말이야. 얘보다는 복잡하잖아. 덩어리가 크단 뜻이야. 그러니까 포도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온이라고 썼는데, 이온의 구체적인 예들을 몇 가지 생각하면 되겠지. 어떤 이온들이 있어? 나트륨 이온, 뭐 칼슘 이온, 칼슘 2 플러스 이온, 칼륨 이온 등 이런 것들이 이온들의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세포막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들이야. 물질 이동하는. 이때 인지질층에 단백질이 박혀있다 그랬잖아. 뻑뻑뻑뻑 이렇게 군데군데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 and 이 인지질 자체가 딱딱하게 고정불변의 위치를 딱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말랑말랑하단 말이야. 젤리처럼.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단백질은, 이 사이에 있는 단백질은 시간이 지나면 이 장소에 있지만 얘가 옆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그런 말을 뭐라고 표현해? 유동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인지질과 단백질은 유동성이 있다. 한 군데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옮겨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세포막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이 과정을 이제부터 설명할 텐데, 원리는 뭐니? 기본적인 원리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원리는 확산. 두 글자. 뭐라고? 확산. 확산이라는 뜻 알죠? 뭐예요? 물질이, A라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에 다 A라는 물질이 있었어. 둘 다 A라는 물질이 있어요. 확산이라고 하는 건 뭐니? A라는 물질이 안쪽에 만약에 많이 있었다고 치자.
바깥쪽엔 적었다고 치자. 적을 숫자예요. 그러면 확산은 어디서 어디로 된다는 얘기야?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산이란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 고농도 지역에서 물질이 적은 곳, 저농도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산이라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내포돼 있어?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라는 게 내포가 돼 있어. 그 얘기 뭘 강조하는지 알겠니? 원래 물질이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하려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건 그런 거야.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에너지를 써가면서 물질이 이동하느냐, 아니면 에너지 소모 없이 물질이 그냥 이동하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근데 확산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라 그랬지? 그 얘기에는 이동하는 동안에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 안 쓴다는 얘기야?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요즘 알겠지? 네. 그래서 확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에너지 소모 없이 물질이 이동을 한다. 요 내용 중요해. 에너지 소모 없이 물질이 이동한다. 알겠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수동수송이라고 표현한다. 수동수송의 반대말은 뭘까, 유찬아? 네. 수동수송의 반대말은 대응되는 용어는 뭐가 있을까? 수동, 능동. 능동수송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능동수송은 그러면 뭔 뜻이겠니? 물질이 이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써가면서 억지로 이동시키는 걸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근데 확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포함됐을 때 수동수송이에요. 알겠죠? 물론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생명과학 들어가게 되면 여기 단백질로 이동할 때 확산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되는 단백질을 통해서 그런 물질들이 있는 반면에 단백질 중에서는 능동수송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단백질도 있어. 그건 이제 고2 때 내용이니까 오늘 통합과 고1 때는 단순히 지금 확산에 대한 내용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확산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할 때는 단백질로 그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든 아니면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든 간에 확산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수동수송이라는 얘기야. 에너지 소모가 없다. 알겠죠? 자, 그리고 확산의 종류에 크게 두 가지 확산이 있어. 무슨 확산과 무슨 확산이 있느냐? 단순 확산이 있고요. 촉진 확산이 있다. 크게 나누면 확산에는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이 있다. 알겠지? 알겠니? 그러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중에서 질문할 거야. 둘 중에 능동수송에 해당되는 놈은 누굴까? 단순 확산이 능동수송일까? 촉진 확산이 능동수송일까? 촉진 확산일 것 같지?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그렇게 답이 나오겠지. 낚인 거지. 단순 확산에도 촉진 확산에도 확산이잖아. 확산이면 그냥 무슨 수송이야? 수동수송이야. 에너지 소모 없어. 확산이잖아. 단순 확산에도 촉진 확산. 확산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에너지 소모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이름이 단순과 촉진으로 바뀌었느냐? 일반적인 동일한 조건 속에서 다른 환경 조건이 고농도와 저농도의 농도 차이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어떤 물질은 단순 확산으로 퍼져나가고 어떤 물질은 촉진 확산으로 퍼져나간다고 했을 때 퍼져나가는 속도가 달라. 누가 빠르다는 얘기야? 촉진 확산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촉진 확산이라는 말이 붙었고, 그러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에서 일반적으로 속도는 누가 빠르다고? 촉진 확산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면 단순 확산은 어디서 일어나는 게 단순 확산이냐? 단순 확산이 인지질에서 단순 확산으로 빠져나간다. 촉진 확산으로 물질이 확산되는 게 누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게 촉진 확산이야?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가 촉진 확산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이 인지질로 들락날락하는 물질들은 단순 확산으로 퍼져나가는 거고요. 단백질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는 물질들은 촉진 확산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뜻이고,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속도는 촉진 확산이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 우리 완자 몇 페이지에 나와? 189페이지에 X축이 농도차, 안쪽과 바깥쪽에서 똑같은 물질의 농도의 차이가 증가할수록 확산 속도, Y축이 확산 속도, 이동 속도라고 돼 있지. 확산 속도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농도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확산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빠르겠지. 그래서 농도차에 따라서 확산 속도는 일정하게 이렇게 비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어떤 놈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농도차가 얼마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촉진 확산이고 하나가 단순 확산이라는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무슨 확산이야? 흰색 그래프가 얘가 단순 확산 그래프, 얘가 촉진 확산 그래프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페이지 190페이지로 넘어간다. 3투로 들어간다. 페이지 190페이지 3투. 정의. 3투란 뜻, 정의가 뭐예요? 3투란 물이 세포막을 통해, 여기서 지금 언급되는 건 물이 이동한다는 건 세포막이지. 근데 물은요, 세포막 뭐 인지질과 단백질 중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물은 인지질과 단백질 다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도 들락날락거리고 단백질로도 들락날락거려요. 어쨌든 물이 세포막을 통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현상을 3투라고 얘기를 한다? 저농도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3투라고 얘기를 한다. 저농도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말만 쓰면 3투는, 아까 확산은 고농도에서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3투는 물질 전체가 아니라 물만 따졌을 때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간대. 그러면 3투는 확산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3투는 확산이에요. 알겠지? 까먹으면 안 돼. 3투도 확산이다. 확산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게 확산이잖아요. 근데 왜 물이 저농도에서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가는데 왜 얘를 확산이라 그러나요? 자, 이거는 이 단어에 오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단어에 오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저농도라는 물질을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 내가 비커 2개를 준비해서 소금물을 만들었어. A 소금물, B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야. A에는 물 100에 소금을 50을 섞어서 만든 소금물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그리고 B는요. 물 50의 반대로 소금 100을 섞었다고 치자. 전체 양은 똑같아. 150, 150. 알겠지? 누가 진한 소금물이니? B가 진한 소금물이지.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B를 우리는 고농도 소금물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A는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는 좀 싱거운 소금물이지. 얘에 비해서는. 얘를 저농도 소금물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지. 아시겠죠? 얘네 둘 사이를 관우를 연결시켜서 중간에 세포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막을 설치했다고 치자.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물질이 다 통과하는 건 아니고 세포막은 그 세포막에 뚫려 있는 구멍보다 작은 입자들은 통과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세포막과 같은 그런 성분의 막을 여기다가 설치했다고 치자. 시간이 지나면 물이 이동을 한단 말이야. 소금은 이동을 못해. 세포막에서 소금은 통과를 못 시킵니다. 물만 이동을 시키게 되는데 그걸 반투과성 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물은 A에서 이 정의를 보자면 A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는 얘기잖아. 시간 지나면 물이 이렇게 쭉 가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A 쪽의 양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고 B 쪽의 양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왜 삼투냐? 얘가 저농도인데 얘를 해석을 해봐. 저농도는 싱겁다는 얘기인데 물 기준으로 보면 물이 뭐하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야. 물이 많으면 싱거운 거고 그게 저농도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저농도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농도가 낮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저농도 그 자체는, 근데 물 기준으로 보면 물이 많다. 이게 저농도잖아. 저농도란 물 많다. 고농도는 짜다. 왜? 물이 적다. 이런 의미잖아. 그러면 의미상으로 유리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 물 기준에서는 물 많은 곳에서 물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확산이 이해가 될 거예요. 삼투도 확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투 현상도 물이 이동할 때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물어보면 에너지 소모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 삼투도 확산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 없이 퍼져나가게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물이 그러면 무조건 현재 이 조건이라면 A에서 B로만 물이 이동하나요? 아니야. B에서도 A로 물이 뭐해? 이동을 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동량이 어디가 더 많다는 얘기야. A에서 B로 가는 물의 양이 B에서 A로 오는 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다? A에서 B로,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여기는 원래는 저농도였는데 결과적으로 물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니? 증가하겠지. 진해지겠지.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고농도, 찐했는데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 싱거워지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A의 농도와 B의 농도가 어때지는 같아지는, 농도로서 농도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물의 이동이 있어 없어? 없는 게 아니야. 안 보이는 거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많이 물어봐. 그거 문제에서 많이 물어본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A의 농도와 B의 농도가 같아졌어. 물의 이동은 없다? 아니야. 물의 이동은 계속 일어나. A에서 B로 가는 물의 양과 B에서 A로 가는 물의 양이 계속 있는데 그 물의 양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아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더 이상 물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농도가 같아졌을 때 물의 이동은 멈춘다. 그러면 틀린 문장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물의 양과 B에서 A로 가는 물의 양이 동일한 양으로 결과적으로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이제 확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동물 세포 실험. 대표적으로 적혈구 가지고 실험하는 거. 동물 세포로서 적혈구 가지고 실험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세 개의 농도가 다른 실험 장치를 준비하고요. 여기에 적혈구를 집어넣었다. 적혈구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가운데가 살짝 들어간 원반 모양으로 생긴 게 적혈구란 말이야. 세포지, 세포. 그리고 ABC 또는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죠. 기역, 니은, 디귿의 환경 조건을 만들었는데 니은은
적혈구의 농도와 이 바깥에 있는 액체의 농도가 같은 상태로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물도 있고 적혈구에서 가지고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물도 있다 그랬지. 그런데 이 양과 이 양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혈구의 크기는 커지거나 줄어드는 모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양 유지. 그런데 기억은 집어는 준비한 용액이 적혈구보다 얘가 고농도 물이었다고 치자. 고농도. 적혈구에 비해서 고농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적혈구를 쉽게 해서 소금물에다 집어넣었다고 가정하자. 차가운 소금물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물이 고농도라는 얘기는 뭐라고? 물이 많다고 적다고? 적다고. 적으니까 짜다고. 그러면 적혈구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어떻게 되겠니?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들어오는 양도 있다 그랬어. 상대적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아. 그러면 적혈구의 크기가 어떻게 돼? 점점 물이 빠져나가니까 쪼그라들게 되겠지? 그래서 적혈구의 크기가 점점 쪼그라들어. 이렇게 쪼그라든다. 크기 감소. 적혈구를 집어넣는데 크기가 감소됐다?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 그냥 바깥쪽 환경이 고농도 액이었다는 얘기야. 그런 거 물어본다고요. 크기가 작아졌으면 이 기억은 어느 농도의 액체냐? 고농도 액이란 뜻이에요. 적혈구에 비해서. 반대로 디귿은 적혈구에 비해서 자체 농도에 비해서 저농도 액에다가 싱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러면 저농도는 물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 물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물이 쭉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겠지. 그러면 적혈구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커진단 말이야. 빵빵해져. 점점 커져서 공처럼 빵빵해져. 알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터질 수도 있어. 뻥 터져. 크기 저농도 액체에다 집어넣으면 크기 증가, 더 심해지면 터지는 걸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 세포는 터질 수 있다. 왜? 동물 세포의 가장 바깥쪽은 세포벽이 없잖아. 세포벽은 단단하단 말이야. 근데 동물 세포는 그 단단한 게 없다고.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식물세포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가지고 실험할까? 양파 표피세포로 실험을 한다고 치자. 양파 세포로 실험을 한다고 치자. 똑같이 기억, 니은, 디귿. 여기는 ABC라고 하자. A, B, C. 농도가 다른 세 가지 용액에다가 양파 세포를 집어넣었어. 알겠지? B는 마찬가지로 세포와 농도가 같은 용액을 준비했다고 쳐요. 식물세포는 세포벽, 세포막 이게 두 가지를 그린 거예요.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안과 밖으로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나가는 만큼 들어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지 유림아? 막 졸려 죽겠지? 네. 우리 의지를 가지고 좀 참아. 만약에 참기 어려우면 일어나서 수업 듣고. 괜찮아요. 야, 이런 벌 세우는 거 아니잖아. 이렇으면 그래도 정신이 맑아져요. 만약에 고농도에다가 집어넣었어. 역시나 고농도에다가 집어넣으면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요? 안에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겠지. 쭉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세포벽 자체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단단한 이 벽돌과 같은 존재란 말이지.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안쪽에 있는 세포막 내부에 있는 물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세포막 전체의 크기가 어떻게 돼? 쪼그라들어. 그래서 세포막이 이 안에서 이렇게 쪼그라들어. 벽과 세포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분리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세포벽과 막이 분리가 된다. 알겠어요? 이거를 용어로 뭐라 그래요? 원형질 분리. 원형질 분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끝으로 C는 저농도 용액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저농도 용액에다가 집어넣으면 전체 식물세포의 크기, 거의 크기가 변화가 돼, 변화가 안 돼. 얘도 변화가 거의 안 되지. 왜? 세포벽이 말 그대로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 단단한 장벽이라고. 그런데 세포막이 완전히 빵빵하게 팽창해서 찰싹 달라붙어야 되겠지. 그지? 저농도에서 물이 어떻게 되니까? 들어올 테니까. 여기서는 물이 빠져나갈 테니까. 어쨌든 크기가 살짝 뭐 한다라고 표현해야 돼? 증가한다라고 표현하자. 전체적으로 확연하게 증가하지는 못하지만 세포벽에 맞춰서 세포벽과 세포막이 착 달라붙을 만큼 커진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질 수 있는 세포는 누구다? 동물세포다. 그걸 용혈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과 벽이 분리가 되는 현상을 일으키는 건 무슨 세포다? 식물세포다.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이해되셨나요?